네, 안녕하세요. 부구를 여러분. 네, 오랜만이네요. 제가 오늘 그 펌을 했는데 이게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요. 어,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K를 생각한다 두 번째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저번 시간에는 이제 K 방역이 말해주는 것 제 2장을 했는데 여기서는 왜 한국에서 빠르게 빠르게 이제 K 방역이 성공을 했고 왜 어떻게 그렇게 마스크가 빨리 보급됐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오늘은 이제 제3장 민족주의와 다문화에 관하여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볼 거예요. 이 파트도 저한테 굉장히 재밌어서 분명 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파트에서는 이제 한국에 이제 점점 들어온 그 이민자들, 그 이민자들이 이제 합법적인 이민자이든 이제 불법적인 이민자이든 이 사람들이 이제 한국 문화에 이제 점점 녹여 들어가는데 이게 좀 다른 나라와 양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이민자들의 삶, 그리고 어떻게 우리나라의 한국에 동화가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먼저 이 파트에서 이제 첫 번째 챕터가 한국의 지금 상황은 어떤가, 특히 한국에서 우리를 이제 본딩 시켜주는 어떤 일체감을 주는 그런 것 상황들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냐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니까 민족주의죠. 이제 한국에서 이제 민족주의라는 게 어떻게 지금 우리 세상에 펼쳐지고 있나 그거에서 담론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작가는 첫 번째로 우리 특히 청년 세대에서는 민족주의라는 것 자체가 이제 거의 사라졌다시피 하고 있어요. 예. 왜냐면 지난 전쟁 이후에 수십 년간 이제 어떤 민족주의란 이름 하에서 특히 그리고 또 혹은 이제 북한과의 대치 아래에서 민족이란 게 많이 강조가 됐었거든요. 더 과거에서는 이제 일본과의 대치 속에서 이제 민족주의란 게 등장했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북한과 대치 속에서 우리 민족은 어떤 저쪽도 이제 북한도 이제 같은 민족이지만 어떤 민족 간의 대립이 있다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민족이라는 감정들을 이제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현대에 들어와서 많이 해체됐다는 거죠. 그게 이유가 뭐 세계화이든 뭐 자본주의의 물결이든 뭐든 간에 우리는 이제 그런 민족주의에 관해서 좀 많이 피로감을 느끼고 또 이게 우리가 정말 같은 민족이야? 근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왜 이렇게 나한테 갑질을 하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떤 동질감 같은 걸 많이 잃었다는 거죠. 예. 뭐 같은 민족이면 뭐해 나한테 갑질하는데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면서 사실 2030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해체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에서 어떤 공진화가 이루어진 거죠. 이제 공동화가 이루어진 거죠. 청 비어 있는 상태. 이제 그런 와중에 두 번째 챕터 들어가서 이제 이민자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예, 이 이민자들이 이제 고임금을 받는 이민자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주로 이제 저임금을 받는 주로 농촌 지역이나 아니면 공장지대에서 일하는 그런 저임금 노동자들이 이제 대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좀 이제 좀 더 심화적으로 들어가게 돼요.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서울에 사는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외국인이라고 하면 이제 외국에서 여행을 온 사람들 혹은 이제 하이레벨의 직군을 가진 서울에서 일하는 그런 외국인 근로자들을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우리 농촌 지역만 가면 거기는 한국 사람들보다 이제 외국인 이민자가 더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인구 구조상으로. 심지어 어떤 학교는 한국 학생이 딱 한 명이고 나머지는 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녀들이라고 해요. 혹은 이제 외국인 노동자와 이제 한국인 사람 간에 이제 낳은 이제 그 혼혈인이겠죠? 이런 분이 다 대다수인데 그래서 경고 아닌 경고로 보이는 게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감이 없어요. 감이 없지만 조치원에서 태어난 이 저자 입장에서는 그런 이민자들을 많이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민자들을 보고 자랐고 또 이제 대학교에 와서 어떤 지식인에 준하는 그런 외국인 학생들을 보면서 거기서 어떤 갭을 느꼈고 근데 그 갭에서 수도권에 사는 한국인들은 이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떤 감이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나중에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 같은 게 없죠. 네. 그래서
이 저자가 보기에는, 이 저자가 봤던 이런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기에는 특별히 나쁜 이미지는 아니에요. 예. 뭐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숲속에서 자고 태어나고 자란 그 후진국에서 어떤 숲속에서 나쁜 점도 있겠지만, 근데 뭐 대체적으로 그 숲속이 무엇이든 간에 이 한국에 와서 잘 적응을 하면 우리나라는 그냥 그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슬람권이어도 뭐 그냥 삼겹살을 잘 먹어. 그리고 일을 잘해. 열심히 우리나라는 이미 갑질 세상인데, 갑질 민국인데, 그런 갑질에 대해서도 그냥 자기가 그냥 잘 버티고, 그 고강도 노동에도 그냥 별 불만 없이 잘 버텨요. 네, 다시 돌아가지 않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그냥 만족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거 뭐 이 사람 그냥 잘 만족하네? 그냥 인정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 사람이 너가 어디에서 왔건 이미 우리나라 내에서 존재하는 어떤 그런 가치들을 잘 버텼으니 너는 그냥 뭐 그냥 여기 계속 살아라. 뭐 그쵸?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이 그 공단이나 어떤 농촌에서 그냥 이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른 나라랑 달라요. 다른 나라에서는 뭐 제가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민자를 보는 시선과 우리 이민자와 그냥 내국인의 바라보는 시선이 확실히 딱 차이가 나요. 내국인이면 내국인이고 이민자면 이민자란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선 너가 일을 잘한다면은 그래? 그냥 한국에 너도 그냥 잘 동화됐구나 하고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심지어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인 내부에서도 그냥 내가 이제 어 많이 이제 연차가 찼다. 그러면 자기보다 이제 연차가 작은 자기를 야 내가 형님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농담 아닌 농담 아니면 진담일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날 따르라 이런 식으로까지 동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돌아가지 않고 잘 만족하고 그냥 여기서 잘 머문다고 해요.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차별이 없다는 건 알겠지만, 그리고 갑질을 겪는다면 더 많은 차별적인 느낌을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받겠죠. 그래서 저자가 보기에는 이런 데서 이제 좀 다른 나라와 좀 분리되는 지점이 있고 다른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이것들이 인종차별로 아직까지는 뭐 뚜렷이 이어지진 않고 잘 동화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또 다른 선진국과 다르게 좋은 양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어떤 그런 희망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우리가 이제 이걸 잘 못 느끼고 있지만, 네. 잘 좋은 동화가 일어나고 있고, 근데 이게 좀 역설적인 거는 이게 왜 동화가 잘 일어나고 있냐 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참 무식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냥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에 받아들여지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까진 그러니까 우리가 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동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마냥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미래는 이제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주요 메인이 됐을 때, 그리고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자녀들이 메인이 됐을 때, 그때는 우리가 이제 무식했던 이 부분들이 무지했던 이 부분들이 후에 어떤 갈등을 이룰지 저는 참 궁금해요. 네. 요번에 어떤 정치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민청을 만들자라는 얘기가 나왔죠. 예. 근데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도 이제 이민자들이 정말 많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물론 이제 정부는 어느 정도 사태를 실감하겠지만 보통 수도권에 사는 어떤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 감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그럼 정부가 이렇게 진행하는데 우리는 이걸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혹은 이제 직접 이제 수도권에 이제 저소득에 해당하는 이민자들이 이제 수도권으로 진출했을 때 우리는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였지. 왜냐면 이제 저소득 노동자들도 자신들이 신분 상승을 위해 이제 수도권으로 들어오고 싶을 거예요. 서울 안으로 들어오고 싶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정말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 부분을 왜 읽어야 하냐면은 우리가 어떤 미래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읽어볼 만하다라고 느껴집니다. 네. 비단 이 이민자뿐만 아니라 이제 이민자 자녀들이, 특히 이 이민자 자녀들은 아버지가 한국인일 때 대부분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요. 왜냐면 이제 이 아버지들은 보통 여기서 노총각으로 있다가 그 동남아 쪽에 젊은 신부를 받아들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아버지들이 많이 늙어서 빨리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이 자녀들은 보통 이제 아내 쪽, 부인 쪽에서 많이 길들여지기 때문에 그 생각들이 많이 아내분들, 그 동남아에 오신 그 아내분들의 생각에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럼 여기서 어떤 갭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떤 갈등이 여기 펼칠지 모르는 얘기죠. 실제로 지금 프랑스에서 요번에 그 폭동이라고 해야 되나? 시위가 일어났던 그 부분들이 이민자 1세대가 아니라 이민자 2세대예요. 예. 왜냐면 이민자 1세대는 그냥 불만이 있어도 그냥 참지만 내가 이민자니까. 이민자 2세대는 그 사람들 자녀들은 나도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 왜 이렇게 차별을 하냐라고 불만을 품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양상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벌어질 수 있다. 뭐 10년 후, 20년 후에는 그런 미래가 저는 좀 예상이 되네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동화가 잘 일어난다고 하지만요. 네. 네. 그럼 오늘 이제 책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재밌었나요? 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이게 나왔던 게 2020년인가 2021년인데 이게 이번에 책이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 정도로 정말 잘 지은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오늘 북을 올려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추천과 구독 부탁드릴게요.